안녕하세요. 잃지 않는 투자입니다. 오늘은 나스닥의 추가 조정 여부와 잃지 않는 투자 습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의 운영 방향은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시 시황입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0.13, S&P가 마이너스 0.29로 3일째 연속 하락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빅스 지수는 14.8로 지극히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된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달보다 떨어진 실업률입니다. 즉 이제 3.6 정도로 실업률이 나왔는데 그전에는 이거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3.7이었는데 이제 3.6으로 오히려 더 떨어진 거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연준에서 볼 적에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 그럼 금리를 더 올려도 되겠네? 뭐 이런 어떤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는 이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상이 넘은 임금 상승률입니다. 이것도 이제 부정적인 요소인데요. 원래 이제 4.2를 예상했는데 4.4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 그만큼 경기가 더 좋아지는 거니까 사람들이 돈을 더 쓰겠죠.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이 또 떨어지지 않겠죠. 이제 이 두 가지 요인이 나스닥을 마이너스로 만든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7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이 패드워치에서 거의 92%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7월 달에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그 대다수 시장 참여자들이 90%로 해서 한번 0.25 더 올린다고 예상을 하니까 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 달에 0.25 정도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시점이 약간 변동성 구간인데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상반기에 나스닥 하락을 보면은요. 연 한 3일이나 4일 빠지면은 바로 그다음 날 올랐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지켜보셔야겠지만 최근에 나스닥이 연 3일째 이렇게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3일째 빠지면은 바로 그다음 날 올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시장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렇게 금리 인상이 예측이 되다 보니까 미국채의 장기 금리가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주가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동성 구간에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추가 조정 여부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5개월 동안 나스닥이 이렇게 3일째 하락을 하면은 바로 그다음 날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에도 만약에 나스닥이 계속 하락한다 그러면은 조금 조정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변동성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S를 좀 보면은요. 지금 나스닥의 지금 모습인데 지금 이제 우리 모멘텀을 좀 보겠습니다. 모멘텀이 거의 이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잠깐 이제 요렇게 좀 조정을 잠깐 보이다가 지금도 약간 조정이죠.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기 지금 이제 4월 말에 요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죠. 뭐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조정이 마무리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11선 터치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그 3월 달에 발생한 것처럼 SV 사태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모멘텀이 이 아래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시그널이 이렇게 쭉 이렇게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조금 더 진폭이 좀 깊어질 수도 있다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미국 장기 금리 그 10년채 그 금리인데요. 지금 금리가 지금 현재 여기 지금 4.06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3월 2일이죠. 3월 2일 날 주가가 이제 좀 상당수 이렇게 떨어졌을 적의 금리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금의 그 지난주 금요일 날은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금리는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은 좀 조심할 때,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사들여도 조금 시기를 내쳐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주식 투자 습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습관들은 버리시고 좀 더 잃지 않는 투자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욕을 부려서 한 번에 승부 보려고 합니다. 즉, 이게 이제 처음부터 그러진 않는데, 몇 번 잃다 보면은, 잃은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회복하려는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중을 들여서 한 번에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마치 도박하듯이 말이죠. 이런 습관은 그 초보자뿐만 아니라 주식을 오래 하신 분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성향을 갖게 되는데요.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 시황 및 기술적 지표를 보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스컴에서 누가 얘기했다고 해서 급등한 주식을 서둘러 매수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되고요. 전체적인 시황과 기술적 지표를 보시고서 투자를 하셔야지, 이미 기술적 지표는 하락을 가리키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사시게 되면은 거의 돈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주가가 떨어질 때를 대비한 시나리오가 없다 보니 손절을 빨리 못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올라가는 경우만 생각하지 떨어지는 경우를 좀처럼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손절의 원칙을 각자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일선, 20일선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그 기준선이죠. 일목균형표상의 기준선이 무너지면은 다 팝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주식에서 5%가 떨어지면 뭐 3분의 1, 10%가 떨어지면은 뭐 다 판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가 이런 주가가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손절 시나리오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나의 투자 이력에 대하여 기록이나 회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 저도 사실 이제 그랬었는데, 내가 투자한 게 어떤 거고 내가 이게 왜 팔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으면 실수를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이거 너무 빨리 팔아서 후회하고, 어떤 경우는 너무 늦게 팔아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놔서 나름대로의 룰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종목을 사실 적에는 나의 룰을 한번 돌아보고서, 그리고서 이제 구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거를 쫓아갔다가는 다 대부분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항상 예수금 없이 주식을 100% 가지고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무리하게 좀 욕심이죠. 욕심을 가지고서 주식에 이제 올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이제 떨어질 경우에 이 물타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일수록 어, 현금 비중을요, 한 2, 30%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주식을 좀 더 저점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주식에서 그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해서 주식시장을 떠나버리고 나중에 주식이 좋을 때 들어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대부분 이미 주식이 오른 상태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제 주변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데, 2020년도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막 곤두박질 했을 때 너무 이제 주식에 대해서 주식시장을 떠났다가 주식이 이제 다들 좋다고 하니까 그때 들어왔는데, 그때는 또 이미 주식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 주식이 오른 상태면 또 들어가기가 좀 겁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식을 손해인 상태에서 머물고 계신 분들이 제 주변에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설사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주식 시장이 상황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그때는 또 과감하게 또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 그러면 너무 많이 잃으시면 안 되죠. 원금을 항상 갖고 계시고, 그러고서 주식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을 때는 빨리 손을 털고 나갔다가 좋을 때 다시 들어오셔서 회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좀 손해를 봤지만은 올해 다 이제 회복하고서 그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가 주식 시장을 떠났다 그러면은 지금의 이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항상 주식 시장에
머물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요. 이것저것 좋다는 종목을 다 사 가지고 종목 수가 그럼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매도 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주식은 오를 땐 막 오르다가 갑자기 막 곤두박질 치기 때문에 뭐 한 6 개월 지나고 보면 뭐 똔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로 이익을 못 본 거죠. 그래서 종목 수를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매도 타임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번 거를 고스란히 다 날리는 경우가 이 주식시장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사실 제가 다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를 좀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